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어쩌면 매일 거울 앞에서 보시는 당신의 미소, 그 안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건강 정보에 대한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칼럼 있잖아요. 이번에는 아침마다 지혜 174, 건강한 취향은 기억력의 비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 칼럼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이 칼럼을 바탕으로 해서 치아 건강이 단순히 씹는 문제 이런 걸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기억력, 심지어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 위생 관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강 관리의 시작점이라는 걸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당신의 인지 능력과 삶의 질을 지키는 열쇠로서의 치아 관리, 그 중요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보통 치아 건강하면 충치나 잇몸 염증 정도, 이 정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연구를 보니까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매 위험이 무려 36%나 더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36%면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그러니까요. 입안의 문제가 어떻게 뇌질환 위험까지 높이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 핵심 연결고리는 바로 염증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입속 세균이 단순히 입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아, 입 밖으로 나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부위를 통해서 세균이나 아니면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들이 혈관으로 침투할 수가 있게 돼요. 혈관으로요? 네, 그렇게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진 이 세균과 독소들이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온몸에서요? 네, 특히 혈관 벽에 염증을 유발하면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그런데 이 염증 반응이 뇌 혈관까지 영향을 미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뇌까지 간다면 정말 큰일인데요. 그렇죠. 뇌 혈류량이 줄어들거나 뇌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면서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특정 단백질, CRP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단백질 농도가 높을수록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 발병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잇몸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온몸을 돌아서 뇌 기능까지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잇몸염증이 전신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결국 뇌 건강까지 연결된다니 이건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네,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칼럼에서는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레스터 대학의 아누루 코르벳 교수가 매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 바로 치실입니다. 아, 치실이요? 네, 심결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하루 3분 치실 사용이 치매 예방 백신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건 뭐랄까 좀 과감한 주장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백신에 비유할 정도라니 그 근거가 뭘까요? 물론 그 표현 자체는 치실 사용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인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잇몸 염증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 강조군요. 네, 치실 사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하기 힘든 그야말로 세균의 온상을 공략하기 때문이에요. 칫솔이 못 잡는 곳이요? 맞아요. 치아랑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랑 잇몸이 만나는 그 경계 부위. 거기는 칫솔모가 잘 닿질 않아서 음식물 찌꺼기랑 세균막, 그러니까 플라크가 쌓이기 아주 쉽거든요. 그 틈새의 말이군요. 바로 그 플라크가 잇몸 염증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치실은 이 틈새에 낀 플라크를 물리적으로 긁어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긁어내는 거군요. 네, 이렇게 세균의 양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잇몸 염증 발생 가능성도 낮아지고요. 또 염증 때문에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균이나 염증 매개 물질들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한 몇 분 정도 치실을 사용하는 습관이 입안의 국소적인 염증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 혈류를 타고 퍼져나갈 수 있는 전신 염증의 위험 자체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전신 염증까지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같은 만성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과학적인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단순 구강 청결이 아니라 전신 건강 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치실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냥 이싸이 깨끗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신 염증 관리 차원이라니. 저도 매일 실천하도록 좀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작은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식습관일 텐데요.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나아가서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칼럼에서는 핵심 영양소로 오메가3, 니트레이트, 칼슘, 섬유질 이렇게 꼽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식단도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우선 등푸른 생선이 있네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거요.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네, 오메가3 아주 중요하죠. 이게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잇몸 세포막을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고 해요. 주 2회 이상 먹으면 잇몸 출혈이나 붓기 완화는 물론이고 인지 기능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니 이야, 이건 정말 두뇌 영양제네요. 맞습니다. 염증 조절에 탁월하죠. 다음은 비트, 시금치, 샐러리 같은 채소에 많은 니트레이트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입안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특정 유해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네, 니트레이트가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게 핵심입니다. 혈관 확장에도 좋고요. 켄터키 대학 연구 보니까 비트 주스를 마신 그룹에서 잇몸 염증 지표가 개선되었다.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샐러드나 주스로 챙겨 먹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의외의 식품인데요. 치즈입니다. 특히 체다나 파르메산 같은 숙성 치즈를 식후에 조금 먹으면 입안의 산성 환경을 빠르게 중화시키고 치아 표면의 미네랄 손실을 막아서 재광활을 돕는다고 해요. 칼슘이랑 인공급도 하고요. 아, 치즈에 그런 효과가 있군요. 네, 칼럼에서 이걸 가장 고소한 건강 비결이라고 표현했던데 듣고 보니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식후 디저트로 치즈 한 조각, 괜찮은 습관이 될 수 있겠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곡물, 과일,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 이건 뭐 씹는 과정에서 치아 표면을 물리적으로 닦아주는 효과도 있고 또 장 건강 개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강 내 유해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품과 영양소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구강 건강 그리고 전신 건강에 기여하는 점이 아주 흥미롭죠. 네네. 오메가3는 그 염증 반응 경로 자체에 작용해서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니트레이트는 체내에서 산화질소, NO로 전환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 개선뿐만 아니라 항균 작용도 나타냅니다. 항균 작용까지. 네. 그리고 치즈의 경우는 침 분비를 촉진하고 칼슘과 인을 공급해서 산 공격으로 약해진 치아 표면을 보호하고 또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죠. 섬유질은 말씀하신 물리적 세정 효과 외에도 장내 미생물 환경,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장 건강이 구강 건강과도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이 전신 염증 수준과 면역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게 구강 건강과도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식단들이 어떻게 그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염증 조절이 핵심이군요. 네, 만성적인 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건강한 식단은 이 염증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치아는 두뇌의 거울이라는 칼럼의 표현이 더욱 와닿네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과 방문을 좀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안타깝지만 그런 경향이 있죠. 중 거의 일명골로 1년 동안 치과를 아예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비용이나 불편함도 이유겠지만 칼럼에서는 불편해도 그냥 참는 문화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참는 문화. 그것도 일리가 있겠네요. 이런 경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뇌 건강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연구자들이 치과 방문은 기억력을 지키기 위한 두뇌 운동의 일부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씹는 행위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씹는 거요. 그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턱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이 자극이 뇌로 전달돼서 뇌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기억 형성과 인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인 해마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아, 씹는 게 해마를 자극하는군요. 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치아가 빠지거나 잇몸이 아파서 제대로 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자극이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뇌로 전달되는 자극이 줄어들고 뇌 혈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뇌 대사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아, 심각하네요. 실제로 남아있는 치아수가 적거나 저작 기능, 즉 씹는 기능이 떨어진 노인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는 보고들이 이를 뒷받침하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음식을 의식적으로 꼭꼭 씹어먹는 습관이 단순히 소화를 돕는 걸 넘어서 뇌를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아, 치아 관리를 단순한 구강위생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뇌 건강을 위한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뇌 건강을 위한 투자. 정말 맞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결국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겠군요. 칼럼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3-1 법칙을 제안합니다. 네, 3-1 법칙이요. 하루 3회 이상 식후 3분 이내 양치질, 한 번 할 때 2분 이상 꼼꼼하게, 그리고 하루 1회 이상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 정말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것만 잘 지켜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매우 기본적이지만 이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3-1 법칙은 충치나 잇몸 질환 같은 직접적인 구강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전신 염증을 줄여서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더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합니다. 기본이지만 효과는 확실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치과 의사인 마르코 아르모니오 박사는 치아 관리야말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항노화 치료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항노화 치료요. 와, 네. 우리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비싼 화장품을 바르거나 영양제를 챙겨 먹는 노력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항노화 전략은 매일의 꼼꼼한 칫솔질과 치실 사용일지도 모릅니다. 하하, 그러네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당신의 미소가 단지 보기 좋은 모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잇몸의 검정 상태가 전신 염증과 연결되고 이것이 결국 뇌 기능과 기억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강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아침 저녁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양치하고 치실을 사용하는 습관, 또 식단에 등푸른 생선이나 채소를 더하고 식후에 치즈 한 조각 곁들이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기억력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작은 실천이 중요하죠. 지금 거울 속 당신의 미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숨겨진 건강의 비밀을 관리할 힘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아 건강과 뇌 건강 사이에 예상보다 훨씬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당신의 평소 구강 관리 습관을 돌아본다면 어떤 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저부터도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매일 밤 어쩌면 조금은 귀찮게 느껴졌을지도 모르는 그 치실 사용이 미래의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아주 의미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빛나는 미소와 선명한 기억을 동시에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